흔들어 주세요. 무슨 곡이야?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우와, 얼굴 잊어버리고. 뭐라? 한 개씩 하는 거야? 너무 안 돼. 내려놔요. 젓가락 필요하세요? 소리도 안 나는데 뭐 아예. 집에다가 두고 오신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찍은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슥. 돌려서 너트. 고개 올라가지 마. 나 지금 카메라 찍고 있어. 지금. 옆으로 내려가봐.
아는 채로 담배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 마곡사를 방문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저는 82년도에
조계사에서 불교에 인연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불교 지금 서울불교 청년회가 없어졌어요. 예, 제가 이제 서울불교 청년회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종범 스님, 예, 종범 스님 이제 법문을 조계사에서 들으면서 제가 이제 불교랑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제가 이제 84년도에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계사에서 온다 하니까 내심 반갑기도 하고 주지스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잘 됐어요. 아주. 반갑고요. 저희 마곡사는 조계사는 직할 교구죠. 네. 저희 은사스님도 서울에 청량사에 계셔가지고 청량사도 직할 교구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육교구,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이렇게 이제 저희가 명칭이 됩니다. 또 이곳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도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동학사, 갑사, 신원사 이런 것을 위시로 해서 관촉사 이런 데를 위시해가지고 요 내륙에 한 100여 개의 사찰을 저희 이제 마곡사에서 같이 이제 윈윈하면서 포행 정진, 포교도 하고 정진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영산전은 참 역사가 깊은 법당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설명을 저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 이제 지나왔는데 역사적인 재미도 있지만 또 소소한 또 재미가 있는 데가 이제 여기 마곡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앉아 계시니까 영산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조계사의 신도님이시니까 뭐 수준은 있다고 치고 여기 영산전은 세조대왕께서 세조대왕이랑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판도 친필이고 여러분이 이제 안 올라가 보셨지만 마곡사에 유명한 곳이 군항대라고 있어요. 그래서 세조대왕이 와가지고 군항대로 올라갔더니 군항이 나올 만한 기운이 있는 곳이라 해서 얘가 군항대가 됐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그 기운을 막는다 해서 막 인고를 묻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이제 다 정리가 돼서 지금 가보면은 소나무 숲에 아주 반듯하게 해서 명상하기 참 좋게 가꾸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기운이 내려와가지고 저희 이제 산신각으로 이제 내려와서 저희 산신각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이좋게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가끔 무속인들도 와서 살짝 기도하고 가고 그래요. 그 기운이 와서 이제 응집돼서 흐르는 곳이 이 영산전입니다. 그래서 영산전에 설이 있는데 왜 절을 3번 하시는 알죠? 네, 불법승 3부에 기하는 절을 3번 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마주치는 부처님한테 소원을 빌면은 소원 성취가 된다 해서 저희가 여기서 철야 3000배 기도도 하고 금강경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것은 이 건물 자체들이 옛것을 보존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다녀오신 대웅전, 그 밑에 대광보존, 영산전 이런 것은 건물 자체가 지금 보물이에요. 여러분이 보물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웅전에는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세요. 그 안에 기둥이 2개 있어요. 그게 쌀이나무예요. 그래서 쌀이나무가 그렇게 큰 기둥이 있는 데가 있는 게 드물대요. 그래서 이제 쌀이나무 기둥을 이제 돌고 이렇게 3번 돌고 소원을 얘기하면은 소원 성취가 된다 해서 고기가 반질반질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대웅전은 겉에서 보면 2층이죠. 근데 안에서 보면 이제 단층입니다. 아주 천장이 높아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대웅전 있죠. 대광보전. 이제 대광보전인데 대광보전은 부처님이 조금 정면으로 안 보고 측면을 보고 계셔요. 그죠? 그거는 이제 이런 형태가 또 영주 부석사가 그런 형태로 있어요. 그거는 건물 형태로 볼 때는 포교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측면으로 앉을 수도 있지만
또 교리적으로 볼 때는 해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동쪽을 진리의 당체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무슨 부처님이세요? 진리의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동쪽을 바라보고 앉아 계시는 게 교리적으로는. 근데 그 대강보전은 앞면만 보면은 50%뿐이 못 본 거예요. 뒷면을 봐야 돼. 뒷면에 백의 간세음보살님이 아주 멋지십니다. 그게 보물이에요. 그게 귀한 보물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오시기 전에 여기 참배하시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일정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간세음보살님이 이제 그렇게 유명하시고 그 앞에 이제 석탑 있죠. 아, 그게 5층 석탑이에요. 근데 석탑만 있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절마다 있는 게 석탑인데, 그죠? 그 위에 앉아 있는 그 청동 그 보관 탑신이 그게 보물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보로 이제 승격시키려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삼장법사 이런 옛날 스님들이 서역을 교육했다 이렇게 배웠죠. 저게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저런 형태가 여기 하나예요. 청동이에요, 저게 자체가. 그래가지고 저걸 보면서 역사적으로 아, 우리 옛날에 스님들이 서역을 정말 다니셨구나. 그런 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증빙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이제 불자라고 돌에 불자라고 새긴 거 보셨나요? 네. 그 뒤에 있는 채가 김구 선생님께서 여기 출가하셨을 때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채도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개울가로 가면은 또 삭발하신 삭발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쪽 이제 남원 쪽은 이렇게 포교, 기도 이런 걸로 이제 도량을 했고 여기는 이제 수행, 저희가 이제 태화 선원 이래가지고 선원을 이제 운영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요 위로 대원함이라고 새로 지어서 선원을 무문관 형식으로 이제 운영하는데 그걸로 이제 선원을 옮겼어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포교하는 도량으로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조대왕이 여기 이 건물 좌측에 있는 게 매화당이라고 써 있어요. 매화 김시습 아시죠? 네. 그분이 여기 기거했을 때 저 집에서 살으셨어요. 그래서 세조대왕이 김시습을 매화를 만나러 오셨는데 만나기 싫다 이래가지고 방문하셨을 때 저기 다른 데로 이제 좀 숨었어요. 자리를 피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다녀간 증표로 연을 왕이 타고 온 연을 여기다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연이 아직도 저희 박물관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것이 그러한 물건들이 남아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역사를 현실로 이제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저 안에 가보면은 고풍스럽죠 좀. 저희는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옛날 집이라 가지고 맨날 주임한테 고쳐달라 하는데 안 고쳐줘요. 그래요. 그래서 이 이제 마곡사가 그런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천년고찰에 이제 이런 데를 우리가 오신 데가 마곡사죠. 또 청량의 장곡사라고 있어요. 또 예산에 안곡사라고 있고. 그래서 이 충남에 이쪽에 삼곡사 이래가지고 세 개 절이 유명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제 마곡사랑 장곡사만 이제 남아있고 그 안곡사는 조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름만 있고 그게 크게 적어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드릴 말씀은 이런 문화유산이 저희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다 기독교다 뭐를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문화의 뿌리를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거 이런 건물 그죠? 그런
그런 거에서 떠나서는 우리의 역사 뿌리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둥을 만지면은 저는 이 기둥이 이 공간이 타임캡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은 1000년 전의 사람들도 여러분과 같이 좋은 마음으로 여기 와서 기도를 하신 그 기운이 이 법당에 남아 있고, 또 여러분이 오늘 다녀가셨으니까 그 기운이 또 이 건물 곳곳에 스며가지고 1000년 후에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건물을 잘 보존해서 보존만 돼 있다면은, 그죠? 그 기운이 이 건물로 인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 하나, 그래서 이 천년고찰 이런 법당은 종교적인 법당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뿌리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뿌리. 그래서 이런 기둥을 만지면서 이런 건물을 이렇게 스치면서 우리가 1000년 전에 사람들과 만날 수가 있고 1000년 후의 사람들도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볼 때는 충분히 보존하고 계승해야 되고, 우리가 후손한테 뭐를 남겨주겠어요. 그죠? 우리 조상들이 지을 때 이거 못하나 안 돼가고 지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못하죠. 우리가 따지면은 옛날 조상들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조상들의 어떤 기법 이런 것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도자기나 막 이런 금강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이제 마곡사만 오신 게 아니라 그러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그런 의미가 있는 도량에 다녀가셨으니까 오늘 하루도 좋은 기운 받으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가를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타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네, 오늘 본문을 해주신 방문객 정현준. 사람이 운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네, 잘하시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감사합니다. 잘하시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공연 하셨어요? 네. 맛 어때요? 아, 괜찮아요. 조개사 가지고 할까요, 그럼? 아, 아침에 이제 출발하는데 저는 참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요 근래에 사중이 너무 바빠요, 진짜. 조개사 너무 바빠서 제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틈이 없었는데
오늘 요 직장인 대승법회 같이 성지순례 가는 핑계로 버스 타보면서 한숨 잠도 자고 피로도 좀 풀고 오면서 군것질거리도 좀 단짠 이런 것도 좀 먹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도착을 딱 하니까 또 순조롭게 또 저 원래 주차장이 아니라 요 산문 앞에까지 차 딱 도착해주고 내리자마자 뽀뽀이고 마음도 설레고 그 다음에 조계사 도량 싹 구경하고 그리고 오늘 법회 때 법문 때 마곡사 소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아까 제목장 스님 오시더니 마곡사 소개 말씀도 다 해버리시고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법문한다고 앉아있는데 또 시도 읽어주고 정현주님의 시 방문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가진 외적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 현재, 미래, 일생 그 사람의 마음 잘 안 보잖아요. 그죠? 그걸 봐주는 게 진정한 환대라는 것 제가 이렇게 잘 들은 거 맞아요? 네.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우리 성지순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와가지고 기념품점 가서 구경 좀 하고 그죠? 그냥 기도 접수 좀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사좀 둘러보고 아유 한옥 건물이네 이러고 가면 불자가 아니죠? 관광객이죠?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마곡사로 올 때마다 물론 마곡사뿐만 아니라 우리 스님들이 마곡사를 자주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곡사는 육교구 본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종단의 주요 교육이나 스님들 연수 교육을 어디서 하냐면 여기 태화산 전통문화연수원에서 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종단의 주요 교육 연수는 다 여기서 해요. 여기 자주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온 적은 없어요. 왜냐면 연수 오거나 교육 오면 연수 받고 교육 받고 시험 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마곡사가 눈에 안 들어오죠. 여기 안 보죠. 근데 오늘은 그런 부담감 하나도 없이 와서 이렇게 마곡사를 와서 보는데 아까 시에 나왔던 것처럼 마곡사에 어제, 오늘, 내일 그리고 마곡사를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살펴보게 됐어요. 근데 오늘 제가 느낀 건 맞아. 이 마곡사는 딱 보니까 느껴지는 게 두 글자. 순응. 이 순응이라는 단어가 제가 생각해. 순응. 애들 시험 보는 수능 말고 순응. 순응. 순하게 그 상황에 그 시기에 맞게 거기에 응해서 응답해서 거기에 맞게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밖에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 이 마곡사 도량이 이 가람이 최초 창건된 걸 기록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제 무왕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창건하신 스님이 누구냐? 자장율사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하다. 자장율사는 신라 스님인데 대표적으로 창건하신 절이 우리 다 아는 경주에 가면 황룡사. 원래 궁궐을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다 절을 지었죠. 그게 황룡사인데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면 이 공주가 백제 문화권이라고 불러요. 분명히. 하지만 이미 선덕여왕 때는 여기가 신라 땅인 거죠. 그럼 여기는 사실은 보면 국경지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데가 백제의 수도인 부여잖아요. 여기 조금만 더 부여잖아요. 그죠? 네. 부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권으로 보면 무왕이 맞지만 그죠? 실제로는 여기를 건축한 세력은 정치적 세력은 신라 세력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 왜 지었을까? 여기다 국경에다가 절을 왜 지었지? 왜 지었을까요? 네. 맞아요. 그것도 하나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터가 좋아야 돼요. 터가 좋지만 여기에 문화권은 백제 사람들이고 말투도 백제고 정신도 백제 정신이죠. 그 사람들을 신라 사람으로 융합하고 흡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교가 필요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다 그래서 굳이 나라에 그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 자장율사를 이 국경 지역까지 보내서 이렇게 마곡사라는 절을 창건했구나. 그런데
자장율사께서 창건했을 때 당시 모습과 지금 모습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곡사 도량은 특이하게 있어요. 아까 스님, 재무스님 말씀 자세히 들어보면 나왔던 건데 도량 중앙에 도량 가운데 개천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개천이 지나가요. 그런 도량 보신 적 있어요? 보통 도량 시작할 때, 그죠? 일주문 들어가기 전에 도량이 나오고 그걸 보통 해탈교라고 많이 하죠. 그 해탈교 지나서 일주문 나오고 금강문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천왕문 나오고 그러고 도량이 시작되는 게 원래 가람, 우리가 상식적으로 산사 가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마곡산. 그 얘기 뭐예요? 처음에는 도량이 저 개천을 지나서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도량이 좁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도량 지세에 맞게 순응하면서 도량을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는 원래 우리 불자들이 들어오는 공간, 우리 제가자들이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고 선원 수자 스님들이, 지금 저 다 선방이에요. 선방. 선원 수자 스님들이 참선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아까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제가자, 우리 제가 불자님들한테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막아놓으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쪽에 아마 최근에 선원을 아마 옮겨 지으셨나 봐요. 근데 예전에 제가 여기 마곡사에 한 3, 4개월 정도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는 완전 선원이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 개천을 중심으로 남원, 북원을 나눠서 이 바깥쪽 북원은 수행 공간, 선원 공간으로 사용하고, 여러분이 오늘 아까 실컷 많이 구경하셨던, 우리 불자님들 구경하셨던 대웅전, 그 다음에 대광보전 있던 그 위치는 이제 포교도량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이하게 그런 가람 보신 적 없죠?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개천을 중심으로 마치 이렇게 태극기 모양의 태극처럼,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려면 중앙이 이렇게 나눠서 위에는 포교도량, 밑에는 수행도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형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저걸 메꾸,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콘크리트로 메우면 되죠? 그죠? 콘크리트로 메꾸면 되는데 다 그렇게 이제 이 자연에 순응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조금 지나서 보니까 삼국시대 지나서 고려시대에 아주 잘 만들어진 석탑이 아까 대웅보전 안에 도량의 중앙에 턱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고려시대 석탑이 들어오면은 크기가 어떻게 되냐? 삼국시대에 비해서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익산 미륵사지 있죠? 그거 백제석탑이죠? 또 저 경주 가면 가문사지 석탑 있죠? 그건 신라석탑이죠? 크기가 어때요? 큽니다. 엄청나게 크죠? 근데 고려시대로 들어가면 석탑이 크기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석탑에 있어서는 그전 같은 그런 기술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극복하냐? 이따가 다시 도량 돌아볼 기회 있으면 이번에 한번 보세요. 아까는 그냥 봤죠? 이번에 돌아볼 기회 한번 보세요. 석탑에 자세히 보면 부조가, 부처님이라든가 그 부조가 새겨져 있어요. 그 고려시대 석탑 특징이에요. 탑신이 줄어들면서 모양 줄어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도 그렇죠? 음식이 맛이 덜하면 뭘 넣어야 돼요? 미원 좀 더 넣어야 되죠? 다시다 좀 넣어야 되죠? 그런 게 가미가 되는 거예요. 고려시대. 삼국시대에 비해서 고려시대 넘어오면서 탑이 예전 같은 크기로 못 만드니까, 그죠? 탑신이 예전보다 줄어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멋을 부리려고 탑신에다가 부처님이나 사천왕이나 12지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각을 부조를 해서 넣는 거예요. 이따 가서 보세요. 실제 있어요. 탑신이 작아지고 지붕돌을 어떻게 했어요? 처마 끝을 확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교를 더 어떻게 해요? 미원을 더 많이 넣었죠? 그죠? 미원을 많이 넣고,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때가 이제 고려시대는 원나라 영향을 받아요. 고려 말기에, 그죠? 원나라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 동남아 여행 다녀보면 미얀마 탑 다르고, 그죠? 스리랑카 탑 다르고, 가보시면 나라마다 탑이 어때요? 한국 탑, 중국 탑, 일본 탑 다 다르죠? 저건 티베트 지역에 가면 있는 라마교 탑 모양이에요. 그 모양. 티베트 지역에 가보면 그게 어디에 있냐? 저 위에 꼭대기 상류부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원래 우리나라 석탑들은 보면 이렇게 도너츠 같은 걸 딱딱딱딱 이렇게 올려놓는 그 일산 우산 같은 걸 차례로 올려놓는 그런 모양의 상류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생겼어요. 라마교에서 쓰는 라마교 탑 모양 위에다
탁 하고 올려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특이한 탑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국보가 안 돼요. 저 아주 오래전부터 국보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 안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국보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역사성, 예술성, 그 희소성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약간 예술적 가치로 본다면 삼국시대보다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조금 기술적으로 퇴보했다고 그래요. 그 기술을 어떻게 해요? 커버하기 위해서 부조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조각을 새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그러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들어오면은 이제 수역불이 시작이 됩니다. 수역불이 시작이 돼서 이 불교가 굉장히 탄압을 받습니다. 사대문 안에 여러분들 사대문 안에 고찰 없죠? 오래된 사찰 없죠? 사대문 안에 없어요. 왜 없겠어요? 원래 없었겠어요? 네, 다 내보냅니다. 이렇게 다 내보내요. 네. 그런데 아주 드물게 그나마 세조라는 임금이 있어. 세조라는 임금. 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죠. 네, 이 세조라는 임금 이분이 조금 그래도 불교에 친화적인 분이었어요. 그거는 어떤 개인적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조 임금이 될 때 그 전에 누구였죠? 왕이? 단종이었죠. 네. 관계가 어떻게 돼요? 조카죠. 조카와 삼촌이죠. 네. 근데 권력은 둘이 나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단종을 어떻게 해요? 아웃시키죠. 그럼 이제 세조가 이제 들어서는데 그 이후에 계속 아마 이렇게 악몽도 꾸고 그랬나 봐요. 그게 계속 그 죄의식으로 야 내가 이렇게 악업을 지었는데 내가 나중에 죽어서 그 악업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세조가 절을 많이 다니죠. 아시다시피 그죠? 네. 저 법주사 가는데 보면 정의품성도 있고 그죠? 네, 세조가 오대산도 가죠? 그죠? 상원사 월정사도 가고. 근데 이 마곡사도 와요. 마곡사도 오는데 그 단종이 쫓겨나고 나서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했던 분들 있죠? 그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육신, 생육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돌아가신 사육신이 누가 있냐면 뭐 성삼문, 박팽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단종을 복위하는데 좀 배신했다고 보는 분이 누가 있어요? 신숙주 뭐 이런 분들 있죠? 네. 그래서 저기 그 성씨가 지금도 그 집안에서는 숙주나물을 안 드시나요? 그렇죠? 실제 그래요?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생육씨는 살아는 남는데 이제 정권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정치는 떠나는 거죠. 그분 중에 한 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김시습이라고 해요.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정계를 완전히 은퇴를 하고 떠난 다음에 사실은 출가를 합니다. 스님이 돼요. 스님이 됩니다. 세조가 온 김에 김시습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요? 못 만나요? 김시습이 안 만나주고 피합니다. 그래서 김시습 우리 스님들 돌아가시면 부도탑 해드리는 거 알아요? 부도탑 보신 적 있죠? 그래서 김시습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는 스님이라고 그랬죠? 이 부도탑이 어디냐면 저 부여 무량사라는데 여기 부여가 가까워요. 충주 옆이 바로 부여인데 부여에서 지금 다 시골이죠. 부여에서 청양 가는 길에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여인데 부여에서 청양 가는 길에 보면 무량사라는 그 고찰이 있습니다. 무량사라는 고찰이 있는데 거기 가면 김시습 부도가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영산전이라든가 아까 우리 불자님들 보셨던 대웅전이라든가 대광보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 건물들이 다 조선 후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의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계사랑 한번 조계사 생각해 보세요. 조계사 대웅전이랑 그죠? 여기 지금 우리 앉아 있는 영산전 그 다음에 저쪽 안쪽 도량에 갔을 때 보신 대관보전이나 대웅전이랑 비교해 보시면 기둥이 어때요? 우리 조계사는 기둥도 반듯반듯하고 대들보도 보면 새 것 같고 아주 가지런하고 좋은데 여기는 왜 이래? 이게 여기가 조성이 될 당시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어요. 시기적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뒤에 지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때가 나무나 자재 이런 거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최대한 자연목을 구해다가 구할 수 있는 나무를 구해다가 어떻게 써요? 많이 잘라내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초석도 어때요? 지금 기둥에 있는 초석도 그대로 자연석을 쓰고 밖에 이 기둥 밖에 나가면 기둥돌 보이잖아요. 기둥돌도 자연석을 쓰고 이제 그 자연석에 맞춰서 자르려니까 기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돌 모양에 맞게 그랭이지라고 해서 거기 돌 모양에 맞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대로 올려서 건물 올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대웅전에 가보세요. 대웅전도 어때요? 대웅전이 규모가 좀 크지 않죠? 근데 대웅전은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미원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2층 누각으로 짓는 거예요. 2층. 건물이 크기가 작으니까 최대한 덜 작아 보이게 2층 누각으로 보이게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그 비로자나 부처님 모셔져 있는 대강보존 같은 경우도 그 기둥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둥을 둥그렇게 이렇게 예쁘게 가지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시 가서 보세요. 이따가 통짜 기둥으로 그냥 툭툭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옆에 있다 건물도 보세요. 그냥 기둥이 보면 나무가 휘어진 대로 그냥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렇게. 근데 이걸 뭐 뿌리려고 그런 거죠? 아니에요. 자재가 그때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자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오면서 느끼는 게, 야, 이 스님들이 참 고생. 예전에는 스님들이 이거 다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스님들이 얼마나 머리를 막 짜냈을 거 아니에요. 부재를 나무를 구해다가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모자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나무 2개를 덧이어서, 그죠? 덧이어서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막 저는 그 느낌이 나는 거야. 그 시절에 옛날에 그 시절에 이 마곡사에 살았던 이 건물을 지었던 그 스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스님들 정말 고생하셨겠습니다. 참, 그 와중에도 머리를 짜내가면서 이렇게 만드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대웅보존 보면서도, 대웅전 보면서도, 대강보존 보면서도 이 도량이 이렇게. 그 조선시대 내내 이제 이 도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 화승을 배출합니다. 화승. 예전에는 지금 옆에 보시면 이런 그림들 있죠? 네, 이런 테마나 이런 걸 스님들이 다 그려요. 건물도 스님들이 짓고, 밥도 스님들이 짓고, 이런 테마도 스님들이 만들고, 부처님도 스님들이 조성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기술자들이죠, 그죠? 근데 이 지금 화승들을 엄청 많이 배출했는데 그림은 별로 안 갖고 있어요. 마곡사에 그림 그리는 스님들이 많았으니까, 마곡사에 그림 그리는 스님들이 많았으면 당연히 그분들이 그리신 그림도 많아야 되죠. 근데 그 그림들 다 어떻게 했어요? 그려서 납품한 거죠. 필요한 절이나 이런 데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찰 경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안 갖고 있어요. 근데 못 판 게 있어요. 못 판 게. 팔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광보전 뒤편에 가면 백의만은 보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팔 수가 없잖아요. 벽에다 그려놓은 거라서. 종이에 그려놓은 건 팔면 되지만 벽에다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 그때 당시 스님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 불교 미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화승 계보를 다, 우리 족보 외우듯이 이 화승 계보가 있어요. 그걸 다 외워야지 불교 미술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했어요. 외우기 싫어서. 그거 외우기 싫어서 그거 회화 그거 안 하고, 조각이조차, 조각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이름을 안 써놓잖아요. 근데 회화는 이름을 누가 그렸는지 다 써놓으니까 그 이름 다 외워야 돼요. 그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시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수능이란 말씀드렸죠, 수능. 네, 이 마곡사에 오면은 이 건물을 보면서, 이 도량을 보면서, 이 지형을 보면서 이 수능이란 게 생각이 납니다. 또 아까 세조 임금이 왔을 때, 여러분들 혹시 못 가보신 분들 대부분 못 가봤을 거예요. 스님 오자마자 저 군항대 갔다 왔어요.
네, 여러분들 여기 산신각 있죠? 옆에서 보면 보여요? 산신각에 조그맣게 올라가는 표지판 없어요. 산신각 옆에 조그맣게 올라가는 이렇게 등산로 같이 돼 있어요. 500m 산신각에서 500m 정도 올라가면은 군항대라는 데 있어요. 군항대. 저는 사진 찍어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다시 이렇게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공주 지역에 그게 많아요. 뭐라고 하죠? 이 명당자리가 소위 말하는 명당자리가 많은데 이 계룡산도 명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태화산도 명당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군항대에서 보니까 나중에 이따 한번 올라가면 살펴보세요. 태화산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꽃잎처럼 이렇게 감싸 안고 있어요. 이렇게 감싸 안고 있고 거기서 매봉 줄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 매봉 줄기 딱 끝나는 자리가 군항대예요. 이따 가서 보세요. 네, 이 매봉이 내려오는 그 중앙 자리가 그러니까 산에 지기가 쭉 내려와서 매봉에 모이는데 그 지기 기운이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태화산이 두르고 있어요. 이렇게 뺑 두르고 이게 마치 꽃봉오리처럼 되는 거예요. 꽃잎이 쫙 둘러싸고 그 중앙에 꽃봉오리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 만세 불망지지라 그래서 세조가 딱 보고 야 여기는 만 대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터다. 아주 좋은 터다. 스님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이따가 요 산신각에서 500m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자 오늘 군항대 또 산신각 또 이 마곡사에서 수능이라는 우리가 수능하고 사는 거에 대한 그 교훈을 배우고 또 나아가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과 서원 다 성취하시는 그런 성지순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곡사 조무스님에 이어서 우리 호국장 스님의 성직감을 시작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축하드리고요. 자, 케이크는 대원사 가서 드시는 거. 올라가서 치우느라고 박사는 옆에 있어도 옆에 있어도